그 큰 주제가 그거예요. 구원의 문제.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 구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책까지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건지 그냥 제가 할 수 막 있을 것 스며들죠 이제 막. 전두환이 네 친구냐? 어디 전두환 씨라고 하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아, 실제로 달렸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친구였으면 이름을 불렀겠죠.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네 사이다 한점 본격 공화우트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누리꾼들이 댓글 남겨줘 분노질 최고 모두 봐드리겠습니다.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 저는 김기아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비싸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좋아요 버튼 잘 눌러주고 계세요. 이렇게만 좀 눌러주십시오. 네, 둥탁. 자, 둥탁. 예, 저는 오늘 하루가 끝나질 않아요. 아 오늘 저 새벽부터 나왔죠? 새벽 배송. 새벽. 아, 그 왜 시키지도 않지? 남의 회사 가가지고 첫 출근하는 사람 아니 이제 귀찮게. 아침에 저 어제 술을 좀 먹었거든요. 다음날 7시 이제 알람 해가지고 7시 딱 알람 했는데 눈 떴는데 막 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때려칠까? 아 그냥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안 할 거라고 안 믿길래 농담이었어요. 그냥 아 이게 최초 공개에서 예고를 했어요? 왜냐면 얘기했죠. 꽁다리 영상에서 꽁다리 영상 라이브에 그 제가 뭐 내일 라이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뻥이었다고 할까 그냥 그냥 너무 할까 막 한 5분 고민하다가 바로 찬바람 맞으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튼 뭐 있어가지고 잘 만나가지고 잘 모셔드리고 왔습니다.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재밌어. 아니 근데 박은진 작가가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을 못하더라. 혼자 그게 너무 멘붕이 오더라. 본인이 계속 나 웃겼던 게 나 관종 같아. 안녕하세요. 어색. 너무 관종 같아.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MBC 출근길인데 제가 이제 커피를 사오겠다 아침이니까 같이 그래서 투썸 플레이스 갔어요. 그럼 투썸 플레이스 난 가 있으니까 당분간 좀 네가 좀 혼자 라이브 하고 있으라니까 이러고 이제 삼각대 가만히 있어. 이 삼각대 이거 이 삼각대를 저 들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날 기다리면서 나도 앞에 사람 지나가면서 쟤 뭐야 유튜버인가봐 이러면서 나 너무 관종 같아. 그리고 거기 MBC 앞이었을 거 아니에요. MBC 가는 길 아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러고 이제 나 이러고 기다리면서 나 너무 관종 같아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초 침묵. 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 사러 갔어요.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서 유튜버인가봐 왜 안 오지? BJ인가봐 이러고 지나가고 김기화 기자님이 안 오시죠? 막 이러면서 10분은 걸릴 거예요 밑에 막 사람들 그런 거죠. 좀 아쉬웠어요. 네, 아셨습니다. 박은진 PD님 화이팅.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한 얘기가 이 정혜주 작가도 빨리 MBC 기자를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대들기가 딴 건 모르겠고 MBC 인력 합격의 구급소. 산실 그죠? 인력사무소 MBC 인력사무소 여기 오시는 분은 다 MBC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경쟁을 앞으로 치러야겠네. 열심히 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기다려서 1년 기다려. 1년 정도면 뭐 1년 준비해야지. 그래서 MBC 기자. 딴 데 한 두어 군데 뭐 좋은 데 가시면 더 좋겠지만 MBC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카데미 하나 차리면 되겠다. 아카데미가 나을 것 같아. 아카데미가 보니까 KBS는 나를 원하지 않아. 한 2명 배출했으면은 차릴 수 있는 거잖아요. 2명 배출했으면 채로 되지. 개인 교습으로 해가지고. 저널리즘 스쿨. 저널리즘 스쿨. 그렇습니다. 아무튼 박은진 작가 오늘 발해주고 하니까 하루가 기네요. 자 강병수 기자 왔습니다. 강병수 기자 왜 왔냐면 지금 뭐 하고 왔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무슨 일 하다 왔습니까? 이제
올해 취재하던 내용을 너 이거 몇 전- 개월 됐냐 이거 한지? 이거 한지 한 4, 5개월.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올해 취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병수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점 강명수입니다. 이거 너무 약간 무슨 자판기처럼 멘트를. 그거 하고 넘어가시죠. 자, 네. 다음 정 기자. 저는 마흔이 되기 한 달 전에 까라마초프를 드디어 다 영 읽은 40.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을 다 읽은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읽었어요? 그건 리스펙트합니다. 제목만 알고 누구도 읽지 않은 그 책을 누구도 읽지 않는다는 진짜. 전 어제 다 읽었습니다. 내가 왜 까라마조프가의 얘기하려고? 형제들 몇 페이지입니까? 다 합쳐서 3권짜리인가 그게? 500페이지짜리 3권. 오. 500이 넘죠 사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짧게 무슨 내용입니까? 까라마조프가 짧게 할 수 없어요. 30초 안에 정리해줘. 아니 요약. 까라마조프가 세 이제 해줄 요약. 뭐 청풍김씨 뭐 이런 거 같은 그 가문 이름인 거예요? 까라마초프가의 삼형제가 까라마조프가 무슨 까라마조프겠네? 그렇지. 근데 뭐 드미트리, 이반 뭐 이렇게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이반 까라마조프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다 그렇지. 근데 근데 아버지가 죽어. 아버지가 늙어서 살해당해. 살해당해. 그래서 큰 아들이 그 용의자야. 야 진짜네. 아니 스포하지 마. 그게 무슨 건데요? 거야? 이게 무슨 거야? 하지 마라. 무슨 년년 됐는데 왜?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아니 이게 스포가 아니고 스포가 그런 아니고. 내용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공방을 하면서 형제가 몇 명이야? 삼형제야? 삼형제고 삼형제. 사생아가 한 명 있고 또 사생활 네 명.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신과 무신론자의 논쟁도 있고 갑자기 왜? 이제 큰 주제가 그거예요. 종교에 대한 그 불신과 시각의 차이와 그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문제.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 구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추억이래. 사람이 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하나만 쌓아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인생에서 그냥 살면서 즐거운 순간들이 최고다. 그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책까지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건지 그냥 제가 할 수 막 있을 것 스며들죠 이제 막. 아, 네, 귀로만 듣는 것보다 네. 다르죠. 그렇지. 네. 독서라는 그런 것이죠. 네. 온몸으로 막 세수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풍덩 빠져서 그렇군요. 독서의 바다에 그렇죠. 책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스며드는 거죠.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하나 더 아이고 뭐 많이 하지 않아? 궁금해. 저기 전에 우리 이호연 선배 나와서 그 코로나 블루의 살해자를 찾으셨잖아요. 네네. 오늘 처음으로 만나고 왔대요. 근데 오늘 오더니 막 대들기의 영향력을 실감했다면서 오. 너무 그 주로 남성분들이 연락을 많이 왔대. 연락이. 그러니까 이 구독자가 자기가 보기엔 남자들이 많은 것 같대. 20, 30대. 오늘 만난 분은 30대 남자분인데 아르바이트로 이제 생계를 꾸려 가시는데 이제 자가격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또 끊겨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 우리 방송을 보고 마침 또 이효연 선배 그 찾는 걸 보고 그래서 그때 또 우리 방송에서 많이 위로도 받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되게 아다리가 맞았네. 우리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시죠? 잘 이겨내고 계시겠지? 빨리 응원해줘요. 화이팅입니다. 김기화 기자님한테 안부 전해달라 그랬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나 뭐 이 성함을 알면 딱 찍어서 말씀을 뭐 되게 좀. 근데 우리 리포트에 나오시겠네 그러면. 그 이제 물어보면 아시겠죠 이효연 선배도. 아무튼 그 코로나 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좀 시간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좀만 더 우리 같이. 네. 예전에 우리 강식당인가 거기서 강호동 나한테 위로해 주라고 놓고 네. 지금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나 지금 이제 얘기하려는데 됐어요. 그럼 시작. 아니. 아니 그 강식 거기 강호동이 막 식당 할 때 네.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되게 몸이 아플 때 힘이 그래서 막 울었잖아. 이제 우리도 그런 사례가 막 생기는 것 같아. 왜 저래? 우리 강호동까지는 아니야. 강호동까지는 아닌데. 그런- 근데 뭐 저희 방송이 그래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뭔가 더 정보나 지식도 좋지만은 뭔가 유쾌하고 이 즐거움과 발랄함과 이런 텐션 이런 걸 드릴 수 있다면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이겨내시고. 네.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다 읽었는데 읽을만 합니까? 추천합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러시아 말로 다 주인공들 이름이 계속 앞을 봐야 돼.
누구더라. 아 누구더라. 네. 그런데 그걸 한번 읽고 나면 뭔가 독서에 좀 자신감이 붙어. 근데 이것도 읽었는데 이게 뭔가 또 분량이 많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책을 어떤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조금 그런 게 해소가 되죠. 저도 40살 되기 전에 읽겠습니다. 뭐 다크 소울 같은 거네요. 뭐 다크 소울 깨고 나면 다른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독서, 그러니까 도서계의 다크 소울이나 세키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거 깨면 뭐 인왕이나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그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의 10번째 그 빵 하나 먹는 장면으로 100페이지 나오는. 야, 그거는 거의 이빨이 장난 아닌 거다. 빵 먹는 걸로 100쪽. 그 악명 높은 소설. 그것도 그렇다며. 그 뭐야? 일본 대하 소설. 그 뭐지? 대망. 대망 재밌는 거 아니야? 대망도 출산하는 걸로 2권 간다. 대망은 근데 재밌대요. 대망은 재밌대. 대망은 무협지 같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잘 몰라요. 지금 되게 성시경인 줄 알았어. 잘 몰라요. 이게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이게 나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는 거 저게 다 말한 거야. 소개팅용 지식이거든. 대망 아세요? 이런 것까지 그렇다고 해요. 과시하는 그 전시용 지식. 그렇게 폄훼하지 마세요. 너무 팩트로. 저는 폄훼할 수 있습니다. 왜? 까라마조 부한테 읽었으니까. 린정. 읽고 오세요. 그건 린정합니다. 어디 출판사 걸 읽었어요? 저는 그 민음사. 민음사. 네. 민음사. 그 민음사에 번역하신 분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번역도 좀 매끄럽고 물론 중간중간 오타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오타를 표시해놨어요. 와 1500페이지 책에서 오탈자를 찾아낸 민음사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음사 본인이 연락해요. 내가 왜 민음사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해줘. 그렇습니다.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소개 아직 안 했던 거였어? 자기소개하는 거야. 끝. 자기소개 정혜 작가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소식이 없어요. 이번 주 뭘 읽었나요? 뭘 읽었습니까? 저요? 저 그냥 칼럼만 어허. 주고 자네. 네. 요즘에 칼럼들은 똥글이 많아가지고 제 인상 깊었던 칼럼이 많아요. 없어요. 안 읽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에만 있으면서 그냥 유튜브 이제 넉넉히 좀 보고 있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계속 유튜브를 보는데 그냥 되게 자극적인 걸 봤어요. 그 요즘 케미TV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과 전쟁을 엄청 편집을 잘해가지고 올려줘요. 네. 뭔지 알겠다. 방송국놈들. 그리고 자막도 되게 웃기게 달아서 그거 그냥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지금 시즌 거의 1까지 간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그게 시즌제야? 네, 그리고 좀 이제 후반부 것부터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완전 초반부 거라고 있어요. 유튜브 좀 줄여요. 근데 까라마조프가 형제 같은 걸 볼 필요 없겠지만은 뭐 책은 좀 읽는 건 어차피 아니야. 녹화라서 혼났지. 지금 약간 수험생이잖아. 작은 삼촌 정도는 되지 않아? 아니 작은 삼촌, 큰 삼촌. 아니 저분이 또 여기가 큰 삼촌, 작은 삼촌. 아니 뭐 키는 더 크니까 큰 삼촌 좋죠. 큰 삼촌해요. 키 큰 삼촌. 자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녹화 했나요? 오기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오기정입니다. 앞머리 잘랐어요. 네. 오. 원래 잘랐었어. 치아는 안녕합니까? 치아는 지금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무치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당장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바쁘다 현대사회.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뉴스를 대들기가 콕 집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바빠요 사람들이. 알쏭달쏭 현대사회. 알쏭달쏭 알 수 없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간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친 뉴스, 큰 뉴스가 많기 때문에 무친 뉴스를 제가 뽑아가지고 딱 넣어드립니다. 바로 무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마밤. 네. 오늘 문유부는 짧고 굵게 우리 정혁 기자 준비했죠. 어떤 기사입니까? 네. 김원장 선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헬기 사격 있었다. 뭐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년, 8월 집행유예 2년 제목인데 뭐 월요일 12월 30일에 전두환 관련 뉴스가 많았으니까요. 네. 그걸 전반적으로 다 네.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순간적으로 연옥 선배가 징역 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8월.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1심 판결을 받았죠. 근데 제가 지금 전두환 씨라고 하니까 그 대리기 유튜브에 댓글이 전두환이 네 친구냐? 어디 전두환 씨라고 하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실제로 달렸어요? 네, 많이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친구였으면 이름을 불렀겠죠. 두하나. 불렀겠죠. 두한이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친구면 친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근데 친구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두환 씨라고 한 거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 아니고요. 공식 명칭입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씨와 친한 분들을 뭐라 부른다고? 전두환 일당. 전두환 일당이라 부릅니다. 예. 그 12월 일당의 아세요? 수괴죠. 네? 그 일당의 수괴가 전두환이. 그렇죠. 그 일당의 수괴가 전두환 씨죠. 예, 이거 갖고는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도 이명박 씨다. 그죠? 그렇죠. 이명박 씨도 이명박 씨입니다. 친구라서 아니야. 친구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씨. 친구면 이명박 씨라 안 부르겠죠. 이름을 부르겠죠. 자, 이거는 1997년 4월에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 맞습니다. 자, 근데 무슨 혐의, 이번에 받은 혐의는 무슨 혐의입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뭐 판단이 아니에요. 네. 대단히 아쉬운 겨우 우리가 지금 명예훼손 갖고 처음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비오 신부님을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 그 5.18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에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재호님이 연기하신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광주에 되게 명망 있는 사제인데 신부님인데도 네. 그 시민군에 합류해서 목숨을 잃는. 맞아요. 근데 이분은 뭐 시민군에 합류는 안 했지만 이제 그 시민위원회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5.18 직후에 김대중 내라는 모죄로 감옥살이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신부 그만두시고 이제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소아 천사의 집이라는 걸 또 만드셔갖고 평생 거기서 봉사하시다가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통장 잔고가 빵원. 전두환은 통장 잔고가 29만 원. 29만 원. 이라고 하죠. 네. 비교되죠. 근데 회고록을 써갖고 이 조비오 신부가 이제 그 저기 5.18 때 헬기 사격을 자기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전두환이 회고록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뭐 악마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신부님한테. 네,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인데. 돌아가신 고 조비오 신부 측에서 고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자, 우리 작가님이 여기 네이버 댓글 읽으십시오. 네이버 CHOI님이 사형받고 사면된 양반한테 징역이라 죽은 사람 다시 잡아 형살라하려나? 영양가 없는 판결, 법도 상식이다. 90이 다 된 노인네 불러다가 뭐하는 짓인지. 정말 법도 상식인데 상식을 벗어난 법 집행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영양가 없는 시간 낭비란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다음 댓글. 네, 다음 큰 용사님.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40년 전의 일을. 그 시절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어쩌자고 자꾸 들추어내어 악감정만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만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더 많아요. 굳이 왜 쓰시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소름 끼치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그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희생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엄존하죠. 정연욱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분들도 엄존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리기를 안 보시겠죠. 대리기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시겠죠. 근데 전두환 씨 본인이 일단 가장 반성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보였습니까?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전두환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전두환 이놈아! 이놈아! 내 이놈! 대국민 사랑하라!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전두환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전두환
천상원 기자가 편집하는 그 영상? 이놈아. 지금 영상 나오고 왔어요. 네. 유명한 멘트잖아. 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대학생 성어도 조사에서 뭐 제일 나쁜 거.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았고. 나오니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아니 그 전두환 시대 공포를 좀 체험하려면 우리 광주 KBS에서 만든 유튜브 시리즈가 있어요. 그 당시 아카이브로 전두환 뉴스들을 다룬. 우리도 사실 전두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아주 그쵸. 어릴 때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잘 모르지만 진짜 그 뉴스 보면 무시무시해. 그 대통령이 아니고 좀 깡패 두목인데 막 청와대에서 술 먹고 보스같이 오늘 자고 가 뭐 이러면서 나라 운영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뭐 하여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많은 공포 정치의 그때가 삼천교육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삼천교육 때가 대표적으로 전두환 시대 때. 그때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하시는 분들 글쎄요.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KBS 유튜브에 이제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KBS 유튜브에서 킴님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 활개를 치고 호통을 치는 웃기는 세상. 그렇습니다. 근데 호통을 그렇게 치시고 아직도 기계가 장장하셔요. 아주 요즘에도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참 영상 보면 많은 분들이 참 분노를 많이 그렇죠. 하셨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또 주무셨다고 하네요. 여기 저번에도 잤는데. 저번에 주무시고 뭐 피곤하시니까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롱하려고 뭐 피곤하셨는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법정에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는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전혀 나는 이것과 관련된 받아들이지 이야기를 않는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네. 법정 모독. 아니 법정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법원 가면 판사 얼마나 무서워. 그렇지. 네. 판사가 신이죠. 근데 그냥 나는 뭐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굳이 차 타고 한 4시간 가까이 걸려서 광주까지 가놓고 그렇게 또 그냥 갔으면 몇십 분인데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는 역사에 대한 조롱이죠. 그쵸. 김기아 기자 저한테 늘 하는 그런 조롱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나쁩니다. 네, 역사에 근데 대한 조롱이라서. 위에서 뭐 들춰내지 말라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럼요. 국회가 겨우 진상조사회를 진통 끝에 꾸려서 5월부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특히 이제 안매장, 헬기 사격 이런 건 근데 여전히 우리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안매장은 지금 조사 중이에요. 그 계엄군들을 불러다가 하고 있어요. 곧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아직 많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다음에 SGT 페퍼님이 골프 칠 때는 멀쩡하다가 재판하면 조는 전씨. 뷰티풀님이 졸았대 숙박비 내라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정말 이 얼마나 법과 역사를 우습게 아시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을까. 본인을 향한 그 분노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냥 잘 때 모기가 이렇게 왱하고 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헬기 사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거는 뭐라고 판단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에는 댓글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뭐 DOYO님이 상상 헬기 사격이다. 증거 하나도 없는데 일부 증언만 가지고 무슨 헬기 사격에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조이팔님이 헬기 사격 있었다. 증거는 없다. 아무튼 있다. 그냥 억지 쓴다는 얘기겠죠. 근데 판결의 근거는 뭔가요? 일단 헬기 사격이 중요한 게 논리상 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두환이 거짓말이다.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전두환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알면서도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했다는 그렇죠. 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되려면 헬기 사격이 일단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댓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5월 27일에 이제 이걸 어떻게 UH-1H라는 헬기에서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 M60, M60라고 하죠.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어. 어디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뭘 보고? 그 전일 빌딩에 총탄을 전일 빌딩이 그 당시 5.18 당시에는 금남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탄흔을 보고 그게 이제 위에서 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공식 인증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 처음으로 사법부가 인정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은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고로 알면서 명예훼손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제 이 국가수가라고 안 하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그 밝힌 헬기 사격의 날짜는 5월 27일이고 그러니까 그 탄음만으로 결론이 내린 건 아니야. 목격자들의 진술도 종합해서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그건 5월 27일이고 조비오 신부가 내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한 건 5월 2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양형에 반영되진 않았어.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만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걸 전두환이 알았다. 고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는 간 거죠. 그쪽은 맞죠. 헬기 그러니까 딱 이 날짜는 아니지만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납득이 되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 덕후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전일 빌딩에 남은 총탄 자국 위치 크기 이런 거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공중 사격 100% 알 수 있는데 그거 인증하는데 40년 걸린 거. 진짜 대한민국 법 문제 있는 거 확실함. 그러니까 이거 저도 되게 놀랐어. 처음에 이거 막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왜 처음 보도되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없었다는 식으로만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정말. 아직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 없다는 이런 가짜니까 증거 없다는 게 가짜 뉴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념이 있으면 이제 그런 뉴스들을 듣지 않는 거죠. 새로운 소식들을.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찾으면서. 그렇고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 뭐 5.18 때 북한군 내려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댓글이 놀랍진 않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헬기 사격이 인정되면 여기부터 다시 또 조사를 또 시작이 들어가면 헬기 조종사는 누구고 어디 있고 어떤 명령 체계를 통해서만 하게 되고 그 계통에 쓴 사람 누구고 다 나오겠네요. 아니, 그거에 앞서서 그동안 전두환 측은 계속 이 5.18 때 이제 발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위권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민군하고 싸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법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자위권이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위에서 그냥 학살을 목적으로 쏜 거잖아. 5.18에 대한 기본 전제가 이제 무너진 거죠. 신군부 측에, 전두환 측에, 그 일당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5.18 진상 규명이 새롭게 이제 장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장이 열리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근데 이게 1심이라서 뭐 2심 뭐 계속 뭐 항소하겠죠? 항소할 텐데 이제 좀 너무 형량이 부족하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게 실질적인 목적을 그 이유를 많이 감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 2년 이하 징역이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전두환이 지금 추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벌금이 크게 뭐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징역도 고령이 90이 넘었기 때문에 31년생이니까. 근데 아직도 짱짱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징역 자체도 2년 아무리 길어봤자 2년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검찰은 항소하겠죠. 이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무기력했던 게 사실 이 절차가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을 정말 벌금을 더 물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맞아. 형을 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약간 허무했달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한 결론이 안 나려면 5.18 진상조사위가 이제 이 조사를 마무리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다시 법정에 세워서 아무리 고령이라도 감옥에 보내야죠. 그게 이제 사필 규정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지금도 무슨 이 고령의 이 사람을 왜 지난 일을 들춰서 괴롭히고 뭐 정치적으로 참 악의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기대를 하기가 좀 난망한 상황.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 일에는 또 그렇게 관대하실지 잘 모르겠네. 내 돈 100만 원 떼어먹은 놈이 나이 뭐 많이 먹고 아니면 뭐 내 자식들 해코지한 사람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냥 넘어갈 건가? 아니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들 끝까지 찾아가고 아무리 고령이라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역사의 어떤 교훈이고 미래 세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안 잡히고 안 걸리고 그러니까 넘어가면. 법정에서 잠이나 자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관련 뉴스는 전두환 씨 관련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뭐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는요 뭐냐면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나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지? 맨손으로. 직접 모시긴 어렵고. 직접 모시기 어렵고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우리 이 종부세 관련 이야기가 요즘에 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한 번도 정리될 때가 됐다. 근데 이 정리 안 돼 이 사람들은. 어렵죠. 왜냐 아무도 뭐 몰라 안 돼봐 주변에 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있는 라디카 김원장 기자를 전화해서 다음 코너로 가시죠. 빠밤. 네 고생하셨습니다.